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7번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국가기관의 어떤 직무죠. 그죠? 국가기관의 직무. 그래서, 수사기관에다가, 그죠? 범죄 수사를 하는 이 기관에다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해당하는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그죠? 예, 국가 형벌권이 잘못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벌한다고 이 무고죄를 갖다가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무고죄에 대해서 일단 법조문에 어떻게 나왔는지하고 간단한 무고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제가 무고죄, 자, 우리 형법에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글씨를 좀 크게 하자. 이거 너무 작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보자. 글씨를 이렇게 좀 크게 해볼까? 이거 너무 크지. 이거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요 정도 글씨체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우리 형법에는 제 156조가 바로 뭐다?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예요. 자, 그래서 이 무고죄는 일단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그 다음에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속요건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한번 보자. 같이 보자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봅시다. 일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그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거에 대해서는 무고를 해봤자 무고가 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사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적 회사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법상 관독 관계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알아. 이번에 여기 시험에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이게 지난 판례에서 23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그 다음 18년도 수사경과 시험에도 나왔고, 12년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에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뭐라고?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립대학교에 실제 판례인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립대학교 교수인데 무고 당하는 사람이, 근데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게 누가 여기다 무고를 저질렀어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이 사람 지금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립대학교 직원에 대한 무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모를까, 사립대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법상 감독관계가 있는 그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두셔. 그것도 중요해. 그리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공무소라는 거, 또 공무원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죠?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그죠? 경찰이나 검찰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근데 이 무고죄가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데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형법 거의 끄트머리, 국가적 법익이 먼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먼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법 책에. 근데 맨 마지막에 국가적 법익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책의 끄트머리 정도에 등장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무고죄하고 위증죄 이런 거. 국가적 법익에서 국가적 법익 3종 세트라고 저는 이거 지정했는데 4종 잠깐 뭐 3종 잠깐 조금만 기다려봐. 국가적 법익 4종 세트. 국가적 법익 4종 세트. 4종 세트. 국가적 법익 4종 세트라 그랬는데 나는 이거를 뭘가 얘기하냐면은 범인은행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요 4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컨트롤 NT. 컨트롤 NT.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 세 줄 이렇게 한번 보자. 컨트롤 아이씨. 조금만 계셔 봐. 자, 여기에 트 넣고 자, 여기 좀 내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자, 한번 봅시다. 국가적 법익 4종 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제가 여기 범인은닉죄. 글씨가 좀 작지, 그지? 글씨를 좀 크게 하자. 글씨를 이렇게 해놓고 국가적 법익 4종 세트라고 난 이걸 규정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좀 대박이거든요, 이게. 응? 그 범인은닉죄. 그냥 범인은 닉이라고만 해. 뭐 죄자 이런 거 빼버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증거인멸죄가 있어. 증거인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스미마생. 요렇게 적을게. 범인은 닉. 그 다음에 증거인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위증죄. 그 다음에 무고죄가 있어. 자, 요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요거는 친족 간의 특례야. 요거 좀 줄일까, 이것도? 이렇게 해보자. 친족 간 특례. 친족 간 특례. 하나는 자수자백.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예요. 자, 요렇게 좀 구분을 해보는데 범인은닉죄하고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어떻게 되냐? 응? 친족간 특례가 요거는 있죠, 그죠? 친족간 특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간 특례가 없습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 요걸 머릿속에 요 도표가 머릿속에 날아가는 순간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요 머릿속에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란 말이야. 멍청하게 있지 말고. 그리고 이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위증죄하고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려하는 거야. 되셨나요? 예, 요거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왜 자꾸 이 위증죄 같은 걸 갖다가 위증죄에서 친족간 특례가 있다고 자꾸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위증죄에서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보시면 근친자의 형사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나 법정 대리인이 뭐 그런 후견 감독인 이런 사람이 형사 소출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자꾸 그거랑 또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형법에서는 자, 친족 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은닉과 증거인멸만 그렇다는 거야.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요거 좀 진하게 좀 해보자. 그럼 난 색깔 좀 넣어드릴게. 자,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자수자백의 특례는 어떻게 한다? 요 색깔을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간 애들도 많더라고. 그죠? 좀 요거 약간 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다물어 볼까? 한쪽으로 좀 모아볼까, 이거를. 자, 친족간 특례.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해. 예? 자수자백 특례. 요렇게. 요렇게 해놓을게.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쇼트 영상 만들 때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요렇게 해놓을게. 그래서 꼭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어.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은 친족간 특례가 존재한다는 거야. 단 어떻게 된다? 자수자백의 특례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증과 무고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없는데 자수자백의 특례는 있다는 거. 요거 머릿속에 떠나는 순간 한 문제 틀리는 거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그죠? 요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무고죄 구성요건에 보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목적범위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 목적범. 적어놔, 그 목적범위라고. 되셨나? 그래서 목적범위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이 죄는 미수처벌이 없어요. 왜?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이나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 위헌범위 많다 그랬었죠. 어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내는과 동시에 어떻게 돼? 이미 기수에 이른 거야. 미수가 없단 말이야. 미수범 처벌 자체가 없어. 그죠? 어떤 행위 자체가 바로 기수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뻥쳐갖고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고소장을 내는 동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수가 된 거야. 설사 그 고소장을, 그죠? 후에 마음을 고쳐먹고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쩐다?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설사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23년도하고 21년도에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도 나왔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죠. 알아두셔야 된다, 이것도.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저기 한번 좀 보자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객관적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자,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자, 중요한 것은 마치 뭐 어쩐다는 거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한 거예요. 뻥을 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기관의 국가사무를 갖다 그르칠 염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당사자가 무고당하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무고죄를 인정합니다.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한 10년 전 사건인데 15년 전 사건인데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야부리를 쳐갖고 거짓말을 해갖고 뻥을 쳐갖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그죠? 자, 그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무고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판례가 뭔데? 개똥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갖고 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어쨌는데 뭐 판례가 변경돼서 처벌되지 않을 때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문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판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사들이 내려놓은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기준점이 되는 이런 내용이지,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저기 뭐라 그러죠? 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형사처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판례가 뭐 변경되고 지랄을 떨었다 하더라도요, 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 문제 풀 때 요령이죠. 뭐 판례 변경이 돼갖고 뭐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런 거 다 개소리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아유, 왜 이러냐?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 되죠. 자, 이게 3번 좀 보자. 3번. 자, 3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자, 신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어쩐다는 거야?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신고하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닌 거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기 뭐 형사처벌 받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신고하면 이게 바로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신고한 거로 해갖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크다든지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고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간첩이 자기 생각에는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죠?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서라도 골탕을 먹여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간첩이라고 뻥을 쳐갖고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진짜 간첩이었었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는 무고가 안 돼. 예? 그걸 알아두셔야 돼. 그죠?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 객관적 사실에 설사 무고의 마음을 먹고 무고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간첩이었었어. 객관적 사실하고 일치한 경우였었죠. 이런 경우에는 무고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그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나중에 수사해봤는데 진짜 간첩인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설명드리면 되나? 자, 요거 4번이 틀렸다 그랬었죠, 내가. 그죠? 자수자백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계속 보자고. 형법 제157조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자, 자백과 자수에 대해서 지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죠.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즉 중지미수하고 동일한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자, 뭐하고 동일하다고? 형사상 가장 관대한 처벌인 중지미수와 동일한 바로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판사가 잘못 오판을 하게 되면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망가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딱 판사님, 제가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갖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정되기 전이면은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해 주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런 거 전제로 하지 않아.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기소가 됐던 아무 상관없어. 공소 제기가 되던 결차가 개시되던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만 어떻게 되죠? 가서 이실직고하고 내가 무고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수자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그죠? 예. 반드시 깎아주던가 면제해 주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또 이것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 예전에 합격하신 분이었는데 위성영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번에 합격하셨다고 그러던데. 자, 봅시다. 그분이 이거 내가 이거 강의해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좀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영상 이거 보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은 동승공에 대해서 좀 설명해볼게요. 동승공과 자어사가 있어. 이게 또 속으로 무슨 말인가 또 이럴 거야. 자, 요거 좀 공부 좀 하자. 아이고, 왜 이러냐? 동승공. 자, 동승공은 뭐냐면요. 자, 여기다 동승공. 색깔을 좀 바꿔보자. 잠깐만.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 좀만 기다려. 요거 색깔을 이거 빨간색으로 하고,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동승공과 자어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동승공은 뭐냐면 동의무고, 승낙무고, 공동무고를 말하거든요. 동의무고, 승낙무고, 공동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고가 됩니다. 그죠? 무고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의무고, 승낙무고, 동의무고, 승낙무고, 그 다음에 공동무고, 전부 다 무고죄가 됩니다. 자허사는 뭐냐면은, 자허사, 자기무고, 허무인무고, 사자무고야. 이거는 무고가 안 돼. 요것도 알아두셔. 요거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와요. 지난 2023년, 24년에, 그죠? 22년, 23년 시험에, 경찰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간부후보생도 나왔었죠? 경찰대 편입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죠? 요거 계속 나와. 요거 알고 계셔야 돼. 그죠? 동승공이 뭐라고? 자, 동승공이 뭐야? 동의무고. 자, 요거 좀 작게 쓸까? 글씨가 좀 나오게 하려면은. 자, 좀 작게 해볼게. 요거는, 잠깐만. 자, 동의무고, 그 다음에 승낙무고, 공동무고. 동의무고, 승낙무고, 공동무고는 전부 다 무고가 됩니다. 그런데 자허사는 뭐? 자기무고. 자, 자기무고. 자기무고. 그 다음에 허무인무고. 그 다음에 사자무고는 뭐다?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거야. 요거 맨날 틀려, 애들. 내기만 하면 다 틀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하셔야 된다? 요거 도표를 기억해 놓으셔. 요거 두 개를 까먹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죠? 무고죄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야. 무고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표가 바로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국가적 과비 4종 세트라 그랬었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 말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은, 친족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쩐다?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죄. 이것은 친족간 특례가 존재한다는 거. 대신, 자수자백의 특례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위증죄하고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친족간 특례는 어떻게 돼요? 없지만, 그죠? 자수자백에 대한 특례는 존재한다는 거야.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순간 그냥 하나 틀리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의무고, 승낙무고, 공동무고, 그죠? 동의하는 거야. 동의무고. 무고 좀 해줘라, 친구야. 그래서 내가 저기, 깜빵 가게 좀 만들어줘라, 뭐 이런 거. 승낙무고, 동의무고, 승낙무고, 그 다음에 공동무고. 전부 다 무고가 됩니다. 그죠? 동의무고, 승낙무고, 공동무고. 자기가 자기를 무고하는 거야. 허무인무고, 사자무고. 이미 죽고 없어. 허무인, 있지도 않아. 자, 요 자허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없는 거죠? 왜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없어? 규정할 때 구속요건 자체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랬단 말이야. 타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 그래서 자기무고, 허무인무고, 사자무고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딱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간을 한번 또 강의 준비를 좀 해서 거시기 무고죄 한번 설명 또 예쁘게 한번 드릴게요. 판례하고 좀 관련된 거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문제 27번인가요? 27번 풀어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마칠까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